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3강 토양 유실, 그다음 34강 환경 피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오늘은 경반층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흑살리기 6편. 자, 먼저 이제 전면 밭갈이의 피해에 대해서 세 번째 하고 있죠. 경반층 피해인데 이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의 농업의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토양 경반합니다. 흙이 굳어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경반으로 이제 넘어서 뭐까지 왔냐 그러면 지금 토양 사막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이제 지금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아프리카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몇 년씩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192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8년 동안 비가 안 왔었습니다. 대가뭄이었죠. 그래서 토양 사막화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노틸 농업이 나온 거거든요. 50년 전부터. 그래서 농무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막화 대신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경반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도시농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 그 다니다 보면요. 토양 경반화를 가속시키는 농사를 당연히 합니다. 또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다 같다는 거죠. 별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그 지식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런 얘기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냐고 또 이런 문제 뭐냐고 또 왜냐면 이게 뭐냐면 지식화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제가 10년 전만 교육하면 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교육에서만큼은 이걸 꼭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지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 받아들일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만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꿔야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꿔내기 전에 우리가 밑거름이란 거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와 이제 이런 퇴비, 반려 퇴비 아니면 부식 퇴비 같은 거 하겠는데요. 비에 따라서 유실된다는 얘기했죠. 전편에 우리가 1년에 이제 41톤 평균요. 환경부 발표에서 의하면 이제 토양 3cm가 1년에 쓸려간다. 토양 3cm는 600년에서 1000년 동안 만들어진 흙이 단 1년 만에 쓸려간다는 3cm의 흙이 쓸려간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흙이 쓸리고 나고 나면은 보시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게 전기층이 이게 바로 경반층이라는 겁니다. 흙이 딱딱 굳어져 있어 식물 뿌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흙 쟁기질에서 밭갈이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밑에 층이 이제 우리가 밭갈이 하는 게 보통 15cm라고 그러거든요. 15cm 밑에에 우리가 비료템을 넣어준 것들이 또 이렇게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갈이 한 부분에는 비료탭비가 있으니까 그 식물이 뻗어가겠죠. 근데 밭갈이 안 된 부분에 또 비가 오니까 그런 비료탭비 성분이 그래서 염류 경반층이라는 건데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곱게 와서 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거 정말 그 바로 옆에가 이제 가까운 데가 저희 농장이라서 그 실습생 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40대 있는데요. 다른 데 갔다고 여기 비가 엄청나고 비가 내는데 오다가 이제 쓰러졌어요. 물살이 세가지고 도로변인데도요. 내과도 아닌데도. 그 정도로 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쓸려갑니다. 1년에 어떤 데는 태풍이 왔을 때마다 1년에 몇 번도 쓸려가요. 이게 경반층의 현상인데 그래서 이 사진이 그 경반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요청 옵니다. 이 사진을 좀 쓸 수 없냐. 그래서 뭐 기하게 어디에 쓸 때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못 쓰게 합니다만 뭘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허용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경반층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또 현대 농업의 집약적 농업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특히나 이제 하우스 같은 이제 경작 밭갈이를 많이 하고 그런 밑거름을 많이 하는 데서는 이제 더 나타나고요.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염류 그래서 물 주게 되면 이제 위에 하얗게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그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 또 얘기하고요. 이 경반증 피해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다행히 이제 사막화를 안 가고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쌓이는
이런 그 염류 경반탄화인데 이게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 흙이 눌려져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바깥이 그 하는 부분이 뭐냐 미끄럼 놓고 바깥에 한 부분이 15cm 정도거든요. 15cm에 비료태비가 있고 그 밑에는 바깥에 하다 보니까 비료태분이 넣게 되면 뭐냐 비가 왔을 때 밑으로 가랐겠죠. 그러면 그게 수년 동안 조금씩 쌓여서 이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미끄럼입니다. 화학비료와 발효탭이 부식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럴 겁니다. 화학비료에 발생하는 문제로만 보시는데 아닙니다. 그 퇴비가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가 50년 이전에 표토층에 넣어주는 그런 퇴비와 그런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비는 속효성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가르칠 때의 화학비료는 속효성이고 퇴비를 지속성이라는데 지금 퇴비는 지속성이 아니고 속효성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식시키고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분자가 되는 거 넣어주면 바로 식물에게 영양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넣어졌을 때 밑에 바깥이 안 된 부분에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밑에는 이제 그대로 수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흙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뭐냐면 양분 있는 데서만 이제 뻗어가고 거기 활동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료 성분은 그 위에 쌓이게 되고 바깥의 한 부분에 이게 단단하게 점점점 그 가속화 시키는 게 뭐냐 경발화 시키는 게 바로 비료탭입니다. 그러니까 비료탭의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이 조금은 많이들 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정보를 공유해보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또 이런 지식적으로 보면요. 이 어떻게 보면 바깥이보단 더한 게 이 속효성 비료탭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속화시킨 게 또 그 다음에 가속시킨 게 바로 밑거름이거든요. 바깥이거든요. 왜냐하면 밑거름이 또 바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가는 거다. 근데 먼저가 뭐냐 이런 속효성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저희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앞에다 뭐 더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둘 다 문제죠. 둘 다 똑같은 거고요. 어느 하나 뭐 더 문제다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염류 경반층이라 그리고 염류 경반층이 뭐냐면 염류 쪽의 색이다 보니까 여기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비료 성분이 있는 데만 계속 뻗어가면서 거기에서 양분을 취하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농사가 어떤 농사냐 표토층 농사입니다. 흙이 단 이제 15cm 내외의 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그죠?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위에 신토층까지 써야 되는데 우리는 신토층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거를 중시 안 해요. 이게 정말 경관층 발생 원인은요. 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속효성 미끄럼이죠. 그다음 반복적인 밭갈이다. 그다음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반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속효성 빗거름이나 반복적인 밭갈이 하다 보니까 이제 토양의 미생물이라든가 동생물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제 퇴비를 넣게 되면 유기물이 많다 하지만은 그런 유기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는 미생물이라든가 동생물 생기려면 이제 서식 환경입니다. 서식 환경이라는 게 뭐냐? 토양이 유기물이 덮여 있어야 되거든요. 숲속같이 이제 덮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토양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의 표토층의 제일 윗부분이 유기물이 덮여지는 그 현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유기물이 이제 분자된 아주 그 작은 단위의 그런 유기물을 땅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굉장히 간소할 수밖에 없고 동생물도 적겠죠. 그래서 동반된 문제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농약이나 제초제 하다 보니까 토양 살충제 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동생물이 적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속효성 밑거름과 밭갈이의 문제와 동반된 복합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문제는 더 큰 거죠. 그래서 경반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염류 경반층은요 하루치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밭갈이 할 때마다 미끄럼 쓸 때마다 시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건데 화학농이 좀 빠르다는 것과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같은 퇴비 쓰는 농사에서는 조금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문헌적으로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반층에 또
층도 화학동에 비해서 친환경 유기농이 조금 약간의 불완전한 정도에 생기는 것 같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농일대가 더 단단하게 생긴다는 게 지금까지인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가 나오면요, 더 많은 이제 지식이 공유되겠죠. 이 경반층 피해가 뭐냐면 이제 식물이라든 게 보시면은 이제 위에 표토층에 이제 뻗어가는 이제 그런 식물도 있으면 작물들은 이 심토층까지 뻗어가는 식물들 많거든요. 그러면 뭐냐 위로 1m 자라면 밑으로는 1m 정도는 뻗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이 뻗는 식물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경반층 때문에 그걸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뻗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토층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반층의 피해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빨리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태에 비해서 빨리 키워야 되고 빨리 수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크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농업기술로 계속 진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화학농이 나오고 나서 그쪽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근데 흙을 살리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들이 쌓였는데 생산량을 높였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런 경반층이라든가 이 경반화가 오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흙이 더 이상의 자생력을 없으니까 비료 퇴비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써도 뭐냐면 이제 토양이 영양이 전달이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미생물 나올 때마다 이 미생물 저 미생물 쓰고 농자재는 농자를 더 쓰고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요. 우리나라 농자재라든가 미생물을 안 써본 거 없다는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토양의 자생력을 일부의 그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흙이 만들어지는 영양에 의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 비료 퇴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뭐냐 사람이 넣어주는 비료 퇴비에 의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심각한 거는 뭐냐 심토층은 전혀 못 쓰고 표토층에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농업의 제일 어려운 실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부에 뿌리가 많이 심토층에 그 뿌리가 들어가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표토층에서의 농사가 지금 일상화됐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심각해진다고 그거를 이제 현실로 지금 맞닥뜨렸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집약적 농업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 그다음 채소하는 데는 이제 맥기작 하시는 데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객토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반층의 문제 어떻게 왜 발생하느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경반층의 과수 같은 것도 똑같이 경반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반층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뿌리가 뻗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에만큼 위로 올라간 만큼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특히나 과수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러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일본의 이제 기무라시 사과의 그런 영상의 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그 기무라시 사과 이렇게 정상적인 사과같이 뿌리가 깊이 뻗은 거죠. 한 2m까지 이제 쑥 들어갈 정도의 그런 토양을 사용하는 심토층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사과까지 나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론화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 돼 있어요. 저도 일본에 가서 이제 정보를 얻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가서 배워왔는데 왜냐? 거기서 배워할 땐 이론을 배워오는 거거든요. 그 이론이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있어야 이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방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만들어진 건데요. 썩되는 사과 된 건데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다음에 그 시도하신 분은 뭐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수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그 김우라씨 그 사과밭 같이 깊이 토양으로 경반층을 뚫으면 방법에 대해서는요. 과수편에 가서 제가 이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이론을 들으시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때 편에 가서 하고요. 이 시간은 이제 경반층 밭 경반층 문제니까요.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현재 그 토양 경반층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작물 뿌리 장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반층 때문에 더 이상의 뿌리가 심토층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쓰는 이제 생산 비용의 증가. 왜냐 그러면 이제 비료 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농작업이 많아지고 이제 제초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반층에 위에 물이 그 고이거든요. 오래 그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살리기가 안 되다 보니까 흙이 일부분에 흙 자생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그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심토층이 왜냐 그러면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발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농약 사용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토양의 자생력, 영양 생산에 심토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미생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미네랄 결핍에 농작물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뭐 외국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심각하다 지금. 그 뭐 시금치 같은 경우는 뭐 80% 90%가 빠졌다지 않습니까? 미네랄 영양들이.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생산 비용 증가. 이래 경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비용들 농약이라든가 비료 퇴비 사용하는 것들이 이 문제가 전체가 뭐냐면요. 농업 기술에 의한 그 농업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녹색 혁명이 되면서 많은 이제 생산량으로 기술을 왔습니다만 문제점이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적이랄까 그러지 다루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력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쪽으로만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또 심각하게 이제 우리나라 농경제에서 나타난 문제고 그래서 농정당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쉼터 파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급하고 있고 이걸 이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객토하시는 분도 포크레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쉼터기로 해가지고 경반층을 뚫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몇 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영구적인 그 농업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노틸이라 해서 무견 상태에서 농사를 이제 많은들의 관심 갖고 있고 이제 시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이 그룹의 전면적인 바꿔리가 1년에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경번화되는 그 농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 노틀로 가는데요. 노틀의 문제가 뭐냐면 또다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보급되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사그룹의 그런 무기물 멀쩡한 상태로 가는데 지금 뭐 비닐과 아니면 이제 잡초 매트를 매트는 그래서 밑거름 사용하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그룹도 제한된 2.5그룹 정도의 그 노틸 가는 거는 좀 안타깝다. 이왕에 갈 거라면 이제 4그룹 정도 노틸 외국 같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멀칭이 못 되면요 3그룹 정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적은 우린 규모 아닙니까? 적은 규모에서 농업기술에서 뭔가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제 저는 제시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불편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교육적 입장에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토양 밭갈이의 피해가 어떤 또 있는지 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